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드디어 오셨습니다. 자,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자, 아주 막힌 차를 뚫고 여의도까지 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또 무슨 오늘은 중국 경제 얘기를 좀 해주실 거죠. 요즘 중국 경제 진짜 위기냐? 위기다. 이제 대충 좀 괜찮아진 것 같다. 뭐 분분하더군요. 예. 어. 그래서 오늘은 왜 분분한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약간 그 개인 견해도 좀 있는데요. 구분해서 말씀을 좀 중국이 드리고 진짜 싶어요. 위기냐? 예. 아니냐? 예. 정설은 위기가 정설 아닙니까? 제일 요즘 궁금했어. 요즘 정설은 야 진짜 위기다. 그런 얘기가 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예. 근데 그러니까 중국을 잘 들어보면 또 아닌가? 근데 중국을 많이 아는 분들끼리만 또 모으면 예. 또 또 아니다? 아니라는 쪽이 약간 더 우세해. 야. 그래서 네. 언제나 그렇지만 예. 중국이라는 두 글자로 그냥 다 잡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도 구분하지 않고 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 물론 작은 그 국가에서는 그 큰 차이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이제 뭐 인도, 뭐 브라질, 중국, 미국 이렇게 영토가 넓은 나라는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두 가지 기사가 같은 날 났는데 네. 내용이 반대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어서 이게 좀 상징적이구나 싶어서 이제 그걸 가져왔는데 예. 지난 9월 14일에 블룸버그가 중국 경제가 이제 최악의 상황은 이제 지난 끝난 것 것 같아. 이제 우상향할 것 같아. 예. 이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예. 그러면서 1월부터 8월까지 산업 부가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었다. 근데 원래 시장의 예측,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그 경제팀이 있어가지고 예. 그 이코노미스트들한테 계속 조사를 해요. 컨센서스가 예. 있죠. 예. 그래서 네. 얼마 될 것 같으냐 이렇게 항상 조사를 하는데 원래 이코노미스트들의 평균적 의견은 뭐 3% 약간 넘지 않겠냐 뭐 이런 정도의 예상치였는데 3.9%나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다. 예. 그래서 다른 그 데이터들도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질 듯? 뭐 좋다는 건 아니지만 좋아질 듯?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중국 신화사에서 그러하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예, 이러고 냈는데 보통 우리가 중국 관영 매체가 내는 그런 이야기들은 곧바로는 그대로는 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면 뭐 일정 규모 이상 공업 기업의 부가가치가 4.9%나 늘었다. 이건 다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예. 소비자 총 소매가 작년 대비 7%나 늘었다. 고정자산 투자도 뭐 늘었다. 서비스 소비 판매도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다 하고 좋아졌네요. 그 8월에 그랬다는 겁니까? 날카로우십니다. 네.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1월부터 그렇다. 8월까지가 그랬다.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했던 게 1월부터 7월까지 걱정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주 날카로우세요. 예. 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대개는 이번 달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월에서 8월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럴까봐 이번에는 신화사가 유난히 요번 달도 좋다니까 하고 이렇게 더 내용을 냈어요. 예. 그래서 8월 달만 따져봤을 때 소비자 총소매 판매가 4.몇 % 늘었다. 전년 동기 0.31% 미약하나마 늘었단 말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8월에 소매 판매도 늘었다. 어쨌든 그럼 뭐 대체로 좋아진 거네요. 뭐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왜 의미가 있냐면 중국에서는 몇 달간 계속해서 지표가 나빠진다는 상황은 참 보기 드뭅니다. 왜요? 왜냐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지표의 경우에 한 달, 두 달 계속 나빠지면 해당 부처들이 난리가 나고 통계로 조작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는 그런 거 없어. 뭔가 뉴스를 잘못 보셨어. 정책도 발표하고 우리 감사원 얘기 그리고 이제 그 해당 기업을 불러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좋은 말로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지 그래. 이 소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해가면서 이거 어쨌든 그 시장의 반응을 만들어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몇 달간을 뭐 반년 이상을 계속 나빠진다는 사태는 중국에서는 정말 드문 겁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빠졌다. 그런 거죠. 1월부터 7월까지는 어. 그렇게 통계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예. 네. 아닙니다. 예,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반간첩법이라는 것이 발표됐다는 거를.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중국에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반년 이상 지표가 악화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은 그건 진짜 나쁜 거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번 그 8월달에 좋아진 지표를 예. 조금 정부가 야 숫자가 이렇게 되겠니 이렇게 한 건지 진짜로 좋아진 건지 아직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일지는 뭐 이렇게 불편하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한 그 발언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좀 지나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인과 관공서 사람들이 상황을 오판하게끔 예. 그렇게 또 하고 할 동기는 또 없거든요. 예. 예, 남의 시선보다 일단 자기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남에게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게 있으면은 공개를 안 하지. 가능한 한 그렇게 뭐 가짜 조작을 데이터를 하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실업률, 청년 실업률. 청년 실업률 공개 안 했잖아요. 예. 근데 이번 달에는 그 그러니까 일반 실업률도 공개 안 했어요. 아 실업률 너무 심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너무 중국을 몰아세웠다. 근데 오히려 중국 매체인 차이신이 이거 낙관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날 보도를 했어요. 미국 매체인 블룸버그가 이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드디어 하락이 멈추나 봐.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중국 매체인 차이신이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요거 잠깐 반짝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그 보기 드문 그러네요. 그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럴까? 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이신은 예. 특히 부동산을 내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화면 아래쪽에 있는 퍼런 막대기 그래프가 네. 이게 매달 부동산 판매 실적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막대기가 축 처졌죠. 예. 그러니까 저게 뭘 의미하느냐면 금년 들어서 중국 정부가 계속 부동산을 좀 그 경기를 호전시키기 위한 정책 발표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시장이 반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막대기가 올라갔었죠. 그런데 꺾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톤으로 이제 그 글을 썼어요. 예. 매우 부정적이네요. 부동산 통계를 보면 다시 죽는 거다. 예. 근데 지금 부동산이 왜 지금 그 이슈가 되느냐면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그 상징성을 갖게 됐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라는 게.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과거 전통적으로 중국 경제에 견인을 하는 3대 마차라 해서 수출, 투자, 내수 이 세 가지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수출이 잘 안 풀려요. 근데 수출이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투자도 요즘 희미한데 그것도 좋아질 네. 것 같지 않고 예. 내수도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예.
그래서 무언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뭔가를 해서 경기 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예. 부동산 정도가 지금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를 뭔가 호전을 시키는데 중국 정부가 성공을 하면 이제 될 모양이야. 이제 첫 단추는 풀었어. 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못 풀고 있으면 이것도 못 푸는데 더 큰 단추가 풀리겠어? 이렇게 이제 그 논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부동산 경기 걸어가면서 그 추이를 다들 예민한 마음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저 차이신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부동산이 조금 살짝 살아나는 기미가 보이다가 다시 죽었으니까 네. 이거는 매우 불안하다. 그렇죠. 다시 죽었다는 건 주택 판매량. 그렇습니다. 양이 줄어들었다. 예, 예. 어떻게 봐야 소매 돼요? 판매는 늘었는데 아니요, 지금 소매 판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매 판매 그렇지. 네, 소비품 소비는 얘기하는 조금 거죠. 살아나는 것 같은데 음. 더 정작 중요한 주택을 보니까 예. 다시 꺾였네.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지금 큰 단계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관성에 의한 관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 오른쪽 첫 위에 있는 잘생긴 남자가 리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워렌 버핏의 강의를 듣고 나서 나도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어허. 해가지고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은 지금 굴리고 있는 자금이 예. 10몇 조가 되는 어허.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히말라야 캐피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 펀드를 관리를 하는데 네. 처음에 이 펀드를 만든 이후로 한 번도 더 투자를 받은 적이 없는. 계속 늘어나서 투자로 그러니까 늘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냐.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도 되게 무슨 그 사회 기금이라든가 예. 이런 거를 운영을 해주지. 그래요. 예, 멋지네요. 멋지다. 예, 멋진 사람이죠. 예.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상징적인데 이 사람은 원래 문화 대혁명을 겪은 세대예요. 예. 마지막 세대에 가까운데 원래 이 사람 나이면은 저보다 좀 두세 살 어린데 이 문화 대혁명의 끝판이라서 사실 별로 체감을 못할 연령이에요 원래. 네. 근데 부모가 부모 할아버지 때가 다 지식 분자로서 중국 당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볼 때 반동 분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가 그래서 피해를 입고 이 사람은 이제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가 공학원에서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퀴벌레를 보면 PSDD 때문에 예. 경악을 한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중국과 이 미국과 이 지금 자금과 투자 이렇게 보느냐면 크게 국가의 발전 단계를 나누는 것이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좀 집어치고요. 예.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개발도상 국가가 있다가 이제 발전을 시작하면 예. 그러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막 돈 벌겠다고 도시로 나오고 예. 우리도 그런 일 겪었고 그럼요. 또 중국의 농민공이 연상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저가의 노동력이 계속 나오고 열심히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면 또 그게 또 잘 팔리고 예. 그래서 막 간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이 다 정답이 있다. 예. 선진국이 어떻게 해왔는지 그렇죠. 우리도 가방부터 만들고 봉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기계로 가고 하이테크로 가고 뭐 이래가면서 이제 발전을 하는 예. 그걸 이제 따라오니까 답이 있는 경제 발전을 열심히 노력해서 온다.
요 시기가 황금 시대다. 예. 기업도 좋고 국가가 막 부유해지니까 정부도 좋고 예.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니까 사람들도 좋고 예. 에브리바디 해피. 음. 그런데 이제 루이스란 사람이 지적한 그 포인트,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부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쌓아 올라가면 예.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니 나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공장을 만들지 한국에서는 안 되겠어 이제 이런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그렇게 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로 옮기고 예. 막 이러면 국내 제조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 자국에 있는 근로자들이 소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개발도상 국가들은 막 쫓아와 추격해와. 그래서 우리가 그 샌드위치 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에는 기술로 아직 도달을 못했는데 후진국은 저가의 인건비로 우리를 추격하고 압박하는 예. 그런 상황이 돼서 피추격 국가가 된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루이스 전환점이라고 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루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단계에 들었으면 과거 해피하던 시절 열심히만 일하면 잘 되던 시절 이 시절에 유효했던 정책들 정책 수단들을 계속했으면 안 된다. 소용없다.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레임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써야 된다. 예. 근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대부분 국가는 또 공무원 체계는 그걸 민감하게 그 변화를 그 느끼지 못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기존에 효과가 있었던 정책 수단을 계속 쓰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리루는 중국이 현재 그런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국은 아직 뭐 발전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피추격 국가가 됐다고 하기도 뭐하고 예. 그래서 2.5단계 정도 들어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5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되는 것 같아 라면서 다시 지적한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리차드 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타이완 사람인데 네. 미국으로 가서 미국인이 됐고요. 실제 활동은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설명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다 일본이 실패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다. 이게 나름대로의 도리가 있는 거고 그것이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용한 단어는 대차대조표 경제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겠지만 이제 제가 들은 얘기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차대조표라는 얘기를 쓴 게 이제 피추격 단계에 도달하면 뭔가를 모두 하기가 어려워져요. 기술도 지금 우리가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이 돼요. 그러니만큼 성공하기가 힘들어. 그렇죠. 어디 뭐 베낄 데도 네. 없고. 그러니까 뭔가 창의력을 발휘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 그러는데 뭐 맨 땅에 뭐 갑자기 아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 네, 그렇지도 않죠. 그런데 비즈니스는 잘 안 되고 재무제표는 악화되고 소득은 줄고 자산은 줄고 부채는 늘고 이런 상황에서 돈이 더 투입이 되면 다시 말해서 국가가 뭐 돈을 푼다 통화팽창을 한다든가 예. 뭐 해서 막 야 돈 좀 풀어 경기 진작시켜 그래서 막 풀면 그 돈 들어오는 대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빚 갚는 데 쓴다는 겁니다. 예. 딱히 막 배팅할 만한 확신을 가지고 배팅할 만한 게 안 보이고 그다음 현존하는 부채나 이런 것은 분명한 리스크니까 예. 그러니까 돈이 공돈 들어오면 부채를 갚는 데 쓴다는 거죠. 그럼 원래 그 정부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자금을 풀면 확 소비를 해주거나 투자를 해주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시 뭔가 활발하게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단계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국 정부 보고 야 좀 경기 진작 좀 시켜봐.
뭐 화끈하게 좀 못해? 지금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은 이게 옛날 황금 시대 돈 풀면 경기가 좋아지던 그 시절의 사고 방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중국 정부 입장은 아닌 것 같아라는 거죠. 뭘까요, 그럼? 루이스 중국 전환점이 와버려서 그런가? 중국 정부 사실 입장? 중국은 루이스 전환점이 왔다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충격적으로 왔죠. 그 전에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 그것은 뭐 루이스 전환점이냐 아니냐를 논의하던 와중에 갑자기 한쪽이 사실이 돼버리면서 그것도 아주 심한 사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금년에 다시 전국 조사 들어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예. 뭘 조사해요? 전국 센서스를 하고요. 인구 센서스. 인구도 하고 기업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다 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서류상으로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신뢰가 많이 실추된 여러 통계들을 다시 정비를 하려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센서스가 아니에요? 아 원래 정기적입니다. 5년, 그러니까 10년마다 한 번 큰 센서스를 하고 그 사이에 5년 경과에 있는 시점에 중간 보통 그렇게 센서스를 하죠. 합니다. 예. 5년째 할 거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음. 하나 더 나가서 네. 한 가지 더 축을 더 가져다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 네. 그림을 제가 제시를 합니다. 축? 예. 그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네. 예,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삼원색 그림 같은 거를 그려놨어요. 네. 우리는 항상 경제를 얘기할 때 그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요 시장 경제. 예, 시장 또는 경제 또는 시장 경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경제 규모가 이제 많이 커졌고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 단순한 장사한다는 이야기로는 잘 안 되죠. 언제나 하이테크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서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빨간 과학기술, 상신, 뭐 테슬라, 위성, 화성에 가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공상과학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의 세계로 좀 와 있는 세상이 됐죠. 예. 그리고 누가 뭐래도 미중 충돌처럼 사성과 이념, 지정학 이런 충돌이 현실 세계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미중 관계나 한중 관계나 이런 걸 볼 때도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서 한 사건을 봐야 예.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예.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제 지론인데요. 평생의 지론입니다. 눈을 대고 볼 때 잘 안 보이면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대고 보는데 안 보이면 멀리서 봐야 된다. 그리고 길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단기적 요인을 배제하고 길게 봐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 요 얘기는 이제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네. 예, 나중에 제 새 책이 나오면 그때들 한번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네. 우선 그 수출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전 세계 물동량 그러니까 무역 거래하는 물동량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원인은 디커플링에서 비롯된 것 같고요. 각자 자기가 쓸 거 자기 동네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급망이 재정비되면서 원래 그 하나의 시장 글로벌 단일 시장 체계로 가 있을 때에는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공급망이 돼 네네. 있었죠.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흐트려 놓으니까 전보다 좀 비싸지고 그렇죠. 전보다 잘 그렇습니다.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또 무역량도 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면 그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중국의 수출이 줄었다고 이제 난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8월에도 수출이 줄었습니다. 네. 얼마나 줄었냐? 0.1% 줄었습니다. 1년 전 대비. 예.
그렇게 안 줄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7월인가 그때는 뭐 7%뭐 이렇게까지 빠져서 예. 이제 뭐 중국은 절단 나는구나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수출 잘 되던 때였어요. 잘 안 되던 때였어요. 1년 전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네. 그래도 예. 오픈을 해서 공장도 돌리고 그랬던 때였나요? 그러니까 원래 2021년이 예. 네. 의외로 굉장히 그 수출이 잘 컸던 됐었죠. 해고요. 예. 예. 22년은 그만 못했지만 뭐 나쁘다고 할 이유는 없는 그 정도 실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때 그럼 수출은 나빴던 때가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때는 오히려 팬데믹이 오면서 공급망이 더 절단이 났고 그래서 뭔가를 구하고 원자재를 구하고 부품을 구하려고 하면 결국 다시 중국 어딘가가 거쳐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중국의 수출이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럼 전 세계에 그 수출되는 그 규모를 보면 이런 현상이 그 국가별로는 자주 눈에 띕니다. 뭐냐면 수출의 무역 규모는 증가를 했어요. 예. 네. 근데 가격도 뛰었어요. 그래서 물동량으로 따지면은 늘은 게 아니고 줄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원 하던 물건이 120원이 되놓으니까 그러니까 전처럼 1000개를 못 사고 900개, 800개 사는 거예요. 근데 금액으로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가겠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물동량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수출을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한 거죠. 그럼 잘 되고 있냐? 잘 되지 않죠.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 혼자 매맞고 중국은 뭐 그냥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체적인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예. 가격이 비싸지고 있으니까. 전 세계 문제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줄어들고 있고 독일도 줄어들고 있고 일본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주요 산업 국가들의 지금 무역이 예. 양 기준으로는 대체로 다 줄고 주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이 수출 뭐 별로 나빠진 거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죠. 예. 야 수출 드라이브 걸어 전처럼 한번 해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들 그 주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입장을 바꿔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전 세계의 무역량이 줄어들고 미국과 서방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지금 나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는 데는 다 돈 없는 나라들인데 여기서 수출 드라이버를 막 걸면 걸리겠느냐 그게. 이게 막 건다고. 그 수출이 늘어나고 그러겠느냐. 예. 그럴 때가 아니다. 이게 이제 그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드라이브 화끈하게 안 거네 이것들이.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중국의 정책을 비평하면서 예. 할 그러니까 수 중국이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중국도 어렵다.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인위적인 겁니다. 정책을 쓰지 않는 이유가 예,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불경기니까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어떻게 잘 돌아가겠냐. 그렇죠. 우리 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냥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는 너는 우리 물건 수입 늘렸니? 뭐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좋은 익스큐즈네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뭘 당황하고 있어서 뭘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도 쉬는 거야. 니들도 쉬잖아. 예, 이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고민하고 지금 부심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에 그러나 지금 쉽게 예. 왜 과거처럼 화끈하게 수출 드라이브를 안 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예. 예. 이 부동산 얘기는 요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된 이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내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지금 부동산이 중국 정부가 자기 정책의 유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영역처럼 돼버렸어요. 원래 그렇죠. 정부가 맘먹고 키울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건 어느 나라든지 부동산밖에는 없죠.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굉장히 기대를 지금 하는 거죠. 중국 내에서도요. 네. 근데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사실 그 왼쪽에 있는 4개 그래프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이 그 중국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얼마만큼 새로 투자를 하는지, 투자를 하는데 자금은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건데, 그냥 이 4개 그래프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작년에는 그야말로 죽을 썼다. 예. 전년 대비 뭐 20몇 %씩 꺾어지고 굉장히 그 규모가 줄어들고 그랬었는데 금년에는 좀 낮다. 근데 기저 효과가 작년에 워낙 줄어들었으니까 금년에는 조금만 줄어드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예. 그리고 금년에 왔다고 늘은 게 아니에요. 플러스가 된 게 아니라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있는데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폭이 줄었다는 정도 이제인 거거든요. 부동산은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그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러면 부동산만 투자가 있느냐? 그럼 기업도 뭔가 신규 사업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생산 시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정부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중국에는 그 사회 고정 자산 투자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 예, 사회 고정 자산 투자. 예. 그래서 그러면 정부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지 고정 자산에 기업은 얼마나 민간에서는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그 통계를 내요. 네. 그런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중국 고정자산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저 빨간색, 파란색 중에 뭔가요? 파란색이 민간이고 빨간색이 정부예요. 고정 자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주로 부동산입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포함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 설비를 들이면 그것도 고정자산이죠. 예.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해도 고정자산이고요. 그러니까 빨간 게 정부라고 하셨죠? 네, 예. 공공입니다. 원래 공공의 투자가 많은 나라네요, 원래. 예, 원래 많은 나라인데 지금 보시면은 해를 거듭하면서 사실 민간 부분의 고정자산 증가는 별로 크지 없네요. 않습니다. 예. 예. 대부분 정부 투자가 그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분의 대부분을 대부분이죠. 그러네요. 네. 해온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 정부 보고 더해. 이 정도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더해. 그런데 지금 중국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적자가 됐고 누적 재정 적자가 이제 그 위태위태한 수준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뭐 다 나보고 빚 끌어대서 고정자산 투자하라는 거냐? 어렵죠.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 효용이라는 게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투자해도 경제에 플러스로 작용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돈 써도 효과가 없는데 어디서 빚내서 자꾸 네가 돈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시장은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정부가 그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지금 신용을 하는 거예요. 금리도 내리고 뭐도 예, 하고. 뭐 이번에 그렇죠. 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했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 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예. 이 사회 융자라는 게 정부가 돈을 얼마나 빌려 쓰는지, 기업, 가구가 얼마나 돈을 빌려 쓰는지 예. 이거를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이 그 얼마만큼 경제가 호전되고 있느냐 또는 적극적인 것이냐 따라서 경제를 그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그 2023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예. 이 중국 사회 융자 추이를 딱 보면요. 8월에 번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 빚을 많이 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하도 뭐 좀 화끈하게 못해? 뭐 이런 요구를 막 하고 지표는 계속 악화되고 하니까 예. 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이 확 커졌죠. 정부 채권, 예. 그리고 노란색이 조금 늘고요. 예. 기업 채권. 예, 이게 다 정부가 융자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쪽 그 융자가 늘어난 겁니다. 융자라는 건 정부와 또는 공기업들이 받았다. 예, 대출을 그렇죠. 받아서 그냥 금고에 넣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게 예. 지금 중국 정부, 특히 지방 정부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요. 예. 그런데 돈 빌려서라도 한다는 네, 거죠? 그걸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서 또 융자를 받아서 또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여러 산업 분야를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중국 정부의 스탠스와 중국 정부의 네. 속마음을 전해주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 경기가 안 좋은데 정부는 경기를 왜 안 살리려고 하냐? 뭔가 좀 잘 꼬여 있는 건가? 뭐 저런 적은 없었는데 라는 시선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이 뭔가 근본적으로 뭐 흔들리는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네. 걱정이 있었으나 예. 그래서 제가 큰 단계가 지금 그 시프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예전처럼 그렇게 그런 정책으로는 안 먹히는 중국 그렇습니다. 경제가 됐다. 그렇습니다. 고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정책을 안 쓰는 건 그래서 그렇고 네, 일부 저렇게 쓰더라도 그냥 여론에 밀려서 어떻게든 그냥 하긴 하는 거로 판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왜 그 옛날에 그 뭐 일본식 무협지 같은데 보면은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은 뼈는 못 주겠고 내 살은 좀 가져가거라. 줄 수 있어.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큰 정책 기조로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 판단에는 이미 프레임 변하고 있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걸 아는데 그거를 그 뭐 사람들이 떠들고 시장에서 떠든다고 그렇게 막 돈 들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는 거품이야. 그렇죠. 라고 중국 정부도 생각하고 그렇죠. 야 중국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려 이 친구들아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알지도 못하면서 속편한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요. 예. 우리가 야 중국 정부는 왜 아무런 카드를 안 쓰냐라고 한 질문하는 이유는 네. 야 좀 써라. 니네가 네. 써야 세계 경제도 살고 가까운 한국은 더 살고 지금 다 어려운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네. 박사님 말씀이 맞다면 중국도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얘들아. 네. 더 이상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 우리도 사실 되게 고민 많아. 그렇게는 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방법이 없어. 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내심은 그런데 예,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고 가야 된다는 원칙들을 세워놨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들은 반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은 지금 이런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국 특히 내각은 예. 약간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좀 잃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시장이 예.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안 해서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틀렸네. 그럴 텐데 상황은 별로 호전이 안 되고 역시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 그렇죠. 경기 나쁠 때 정부가 안 움직이는데 네. 갑자기 좋아질 수가 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 뭔가 좀 문제 있네. 이제 이런 여론이 조금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은 약간 그 심리전 비슷한 그런 상황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 사회 융자 추이에서 정부가 할 수 없이 시장에게 뭔가를 반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융자를 더 늘린 거예요. 기업도 조금씩 늘리고. 그래야 지들끼리는 투자도 하고 뭐 경기 좋아지려나 보다 하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중국 정부가 이런 제스처를 보이고 안 해?
안 따라와? 뭐 이러면 음. 아유 뭐 따라가야죠. 하긴 뭐 주먹에는 약이 없어. 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또 저 하고 싶은 대로 갈 텐데 뭐 이랬는데 지금 상황은 이번은 좀 다른 것 같아. 저 친구 하는 식으로 원하는 대로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조금씩 드는 거죠. 아, 중국 정부에 대한 그렇죠. 시장의 의심이 그렇죠. 그럼 매우 큰 불신인데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 아 근데 그런 거는요. 근본적인 불신인데. 미국도 네. 야 이렇게 그 고금리에서 어떻게 버텨? 저거 곧 저금리 만들 거야라는 그룹과 야 무슨 소리야? 이 물가 장난 아닌데 이거 잡아야지. 금리 꽤 오래 갈 걸? 라고 하는 그게 양쪽의 양쪽이 의견이 있으면서 예. 서로 이제 중앙은행에 대해서 서로 불신을 하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미국도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마찬가지 아닐까? 중국만 뭔가 불신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중국과는 그 대치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 네, 그 말씀 되게 그럼,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뭐 무슨 대기업들이 뭘 어떻게 또는 뭐 우리나라 정치가 뭐 어떻게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내가 내 손으로 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지 뭐가 해결이 되지. 뭐 저기서 되겠냐 이건데 중국은 틀려요. 예. 중국은 모든 자원과 모든 권력을 중앙에 갖고 있어요. 예, 중국 공산당이 갖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저기서 하면 되지. 당 중앙에서 휘두르면 되지.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이 최초로 불거지기 시작한 예, 저는 상황이다. 최초라고 중국은. 생각합니다. 예. 야, 그건 심각한 건데.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 보면 뭐 무슨 뾰족한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요건 조금 심상치 않아. 이건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예. 처음에 그 개발 초기에는 돈을 퍼붓고 인력을 퍼부으면 개발이 일어나는데 네. 이른바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 구조 개혁이 일어나서 예. 개인들도 생산성을 높이고 예. 기업도 혁신이 나타나고 예. 안 되는 기업은 빨리 죽이고 예. 그래야 거기 있던 근로자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예.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조개혁이 고통스러우니까 예. 민주주의 정부에서는 이거 안 하고 계속 돈 풀고 이거 안 하고 돈 풀고 예. 뭐 빚내서 집 사든 집 내서 빚 사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임기 때우고 끌고 가고 이러고 있는 거라서 예. 한국은행 총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걱정하잖아요. 연금 개혁도 해야 되고 무슨 예. 다양한 하는데. 개혁도 해야 되고 예. 해야 되는데 다들 그냥 금리만 낮추고 돈 풀어서 넘기자고 하는데 예. 그게 걱정이라고. 예. 근데 다들 그렇게 넘기고 있는데 예. 중국 정부도 그래서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카드는 있을 텐데 예. 그걸 안 쓰고 고통스럽게 이 과정을 거칠 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인내하는 거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은 오래오래 집권할 거니까 지금 2년 동안 잠깐 살려봐야 결국은 그 덤터기 내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하고는 관계 없이요. 예. 이런 그 정책은 사실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중국 당과 싱크탱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판단을 해보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뒤에 다시 한번 얘기 나오니까요. 그때 예. 한번 더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예. 있는데요. 예. 근데 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댓글이 달리거든요. 이 시진핑의 앞잡이 이러면서 이게 달리는데 지금 중국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그 중국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짐작하는 그 수준과 실제 수준과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중국이 이제 그 채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부 채권도 너무 많고
뭐 민간 채권도 너무 많고 부동산도 그렇고 예. 이제 빚으로 중국은 망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근데 중국은 이 자본을 처음에 시장 개방할 때부터 또 자본 시장을 개방할 때 자본 시장도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니지만 큰 원칙이 뭐냐? 뭐예요? 다시는 외국의 그 시장이 되지 않겠다. 외국인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열강에게 당하던 그런 중국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중국이 이 외국인 투자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서 투자해 주세요. 뭐 투자만 해주면 다 받을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분야만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그 경제가 타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주식 시장도 지금 그 외국인 투자 지분은 5% 토탈로 칠 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분 몇 퍼센트 됩니까? 20% 이상 될 거예요. 삼성전자 지분의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을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은 건 사실인데 일본보다도 더 훨씬 내국인에게 빚진 거예요. 정부가 예, 정부든 기업이든 네. 그 모든 채무를 따져보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예, 90% 이상이 그 중국인이 중국인에게 빌려준 거다.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꽤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이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탁 댓글을 쓰셨어요. 야, 뭐 국유기업을 자산이라고 계산하면 어떡하냐 그게.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중국 정부의 그 국유기업 자산이라는 거는 그게 다 유동화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이나텔레콤. 네. 그 지분. 그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중국의 최초로 주식회사가 생길 때부터 중국 국유기업들이 많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상장을 했던 그때 시장 규모가 지금의 1440분의 1이라고 하니까요. 예. 그동안 이제 자산 규모가 1400배 이상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 빚의 크기가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국유기업의 현재가 기준, 주가 총액보다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부채가 드리고요. 많더라도 예. 뭐 원래 자국 통화로 지은 자국 정부의 부채는 예. 돈 찍어서라도 뭐 막을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국유기업이 민간 기업이 되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뭐 빚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난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부채가 거고요.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시간도 한 10분 정도 예. 미만 남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궁금한 건 네. 중국 정부의 고민도 알겠는데 예. 특히 부동산으로 보면 예. 저 거품 빼고 가야지 어떻게 계속 가니 예. 설도 있고 예. 야 경기 좀 좋을 때 빼야지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거품을 빼고 있어 일단 살리고 봐야지 다 죽고 나서 무슨 뭐야 이 두 가지 중에 예.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야 중국 정부가 저게 세게 그냥 버티나 보다 당분간 중국 경기 좋아질 일은 없겠네 아니면 역시 그렇지 경기 나빠지고 민심 흉흉해지면 시진핑 아니라 뭐라도 안 되지 다시 살리네가 될까요? 최근에 중국 정부의 정책을 보면 그 시행사들은 계속 압박을 하면서 네. 또 빚내서 집사라가 시작됐잖아요. 그 계약금 한도도 뭐 줄여주고 대출도 좀 늘려주고 그랬다 하던데요. 8월 말쯤에 중국에서 부동산 대책 내놨어. 예, 그게 이제 그 살을 내주는 거고요. 예. 예, 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중국은 지금 그 부동산이 또 막 투자하고 활성화시키면 안 된다는 게 기본 큰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부동산은 더 부양하면 안 돼. 예. 그건 대전제. 예. 예. 이미 중국 정부가 몇 가지 큰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고도 성장이라는 건 2, 3년 전에 이제 그건 우린 더 이상 그걸 할 수가 없다고 예. 선언을 했고 예. 그러면 이제 중도 성장의 길을 가기로 돼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부동산으로는 안 된다. 더 이상은 아니다. 라고 답을 이미 내려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 현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좀 폭락하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심리 문제가 생기고 예, 있으니까 예. 그걸 달래주고 있는 몇 가지 제스처를 지금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달래면서 경기도 살아나고 다시 경기도 좋아지고 거품도 또 생기고 그러다가 부동산 다시 불 붙고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는 마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제스처를 보여주면 옛날처럼 너희야말로 옛날처럼 이제 그럼 돌아오겠군 다시 그러면서 이제 진경 다시 앞으로 하지 마라. 다막 이렇게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말하자면 부동산 떡락 현상이라든가 뭐 그런 수출 것만 막는 폭락이라든가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떠드는 것처럼 막 뭐 돈 뿌려 통화 완화해 뭐 수출 드라이브 걸어 이건 아니야. 그렇게는 못 하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중국의 되나? 경제 지표는 지금보다 많이 좋아질 리는 별로 없겠네요. 네. 오히려 좀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근데 악화돼도 막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락떡락은 예. 아닐 것이다. 올라가도 만만디, 내려가도 만만디. 아까 말씀하셨던 큰 전환. 그럼 큰 전환은 뭘까요? 큰 전환. 결국은 중국이 예. 지금까지 있었던 그 개발 드라이브, 예. 성장 드라이브에서 음. 소위 다음 단계의 새로운 선진국형으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한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그거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체제 자체가 일당 독재 체계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보통 그렇잖아요. 일단 독재는 예. 독재의 대가로 예. 높은 경제 성장. 보통은 그렇게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말살된 창의성. 그러니까 내가 먹을 떡을 많이 나눠줄게. 네. 대신에 난 독재야. 그래도 예. 너희는 배부르지 않니? 우리 행복하게 가자. 예. 이런 게 일반적인 그렇지, 그렇지. 패턴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고속 성장을 포기하고 예. 우린 잔잔하게 갈 거야. 음. 근데 난 독재는 할 거야.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게 과연 양립할 수 있겠느냐? 중국 아무리 음. 공산주의 체제에 익숙해진 중국이라 하더라도 청년 실업 막 네. 넘친다는데. 예. 그게 양립이 가능할까 과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그럼 독재를 안 하면 예, 좋아지냐?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 이제 저의 좀 굳이 반대 생각을 하면 저거 안 살리고는 못 베길 거다. 예. 청년 실험 원래 독재라고 하는 게 시비 걸기 시작하면 민중의 불이 금방 붙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서 그렇지. 예. 사실은 못할 짓 많이 하는 게 독재인데. 예. 그러니까 그래도 맡겨놓으면 경제가 잘 성장하니까 서로 그걸로 넘어가는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청년 실험도 계속 그럴 거고 우리가 너무 이게 민주주의적인 그러다 발상으로 보면 하는 건가? 시진핑도 경기 살리는 쪽을 택해야 정치인이지 그거를 어떻게 아니요. 경기 살리는 방법을 아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수출 드라이브 못 걸고 통화 완화도 어렵고 예, 지금 부동산으로 할 수는 없죠. 하기도 어렵고 예. 부동산은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나중에 뭐 급전직하 덤태기를 누가 쓰더라도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는 예.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좀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 엊그제 중국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예. 그 소위 장기 보장형 임대 주택을 150만 채 짓겠다고. 만드는 그 완성을 했다고 예. 완료를 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쪽에서 부동산 막 올라가는데 다른 지금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돈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이 천장부지로 올라서 뭐 집에 들어갈 생각도 못 해요. 한 집에 방 하나에 뭐 여러 사람씩 같이 끼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 이 사람들의 동태는 괜찮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시진핑 주석이 요번에 또 실패를 했어요. 뭐냐? 재산세. 그동안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동산 보유세를 좀 내게 해서 예, 부족한 세수도 좀 충당하고 네,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도 안 되겠습니다. 부동산 지금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저렇게 분노가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 내라고 하면 난리 이거 큰일 난다 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돼서 이번에도 지금 세 번째거든요. 과세를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론을 의식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민이다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집 있고 네, 집 있는 차 사람의 있고 여론. 네. 뭐 이런 사람들의 여론인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생각하는 여론이라는 거는 네. 지금 깡촌에서 네. 한 달 소득 뭐 1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 실업과 집을 못 구해서 어려운 그러면 하여튼 사람들이죠. 지금은 매우 의도된 체제 전환. 그러니까 뭘 계속 경기 부양을 할 수는 없고 매우 중국 정부의 계획된 일종의 전환 과정에 그러니까 있다. 중국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여의치 않고 예. 시장이 막 주문을 하는 건 있는데 해봐야 별 안 소용은 되고. 없고 여의치 않다. 그래서 지금 막 부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네. 야, 그럼 진짜 막다른 걸구나. 그러면 그 두 가지의 그 애매한 상황에서 한쪽으로 결론이 나면 어쨌든 그 방향으로 쭉 가겠군요. 지금이 만약에 애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뭔가 효과를 보는 정책이 나오면 예. 그건 뭐 확 밀고 가겠죠. 근데 아마 이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빈부의 격차를 줄이면서 네. 서민들의 삶의 퀄리티가 나아지는 서민들의 마음이 편해지는 정책은 있을 수 있죠. 예. 다 그냥 균등분배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자리도 안 생기고 쌀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는 줄이면서 민중들과 서민들의 삶의 질은 나아지는 방법이 있으면 전 세계가 다 그거 했을 텐데. 네. 그거 못 발견하고 차라리 빈부 격차는 커지는 걸 허용하면서 경제 발전해서 민중들의 삶의 절대치가 높아지는 걸 에브리 컨트리가 다 지금 선택한 체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주의니까 더 그게 예민하겠으나 빈부의 격차도 줄여야 되고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경기도 살려야 되고 할 수 있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런데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자답게 예. 시진핑 주석의 마음속에는 없는 자,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에 대한 와. 그런 애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것 같은데 제 상식에는 예. 이해는 시진핑이 그렇게 예. 하는 걸 이해는 되는데 예. 아직도 시진핑이 경제를 잘 그럼 모르는구나. 그러면 실패할 텐데 라는 생각은 드는데 예.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까? 그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만 한 가지는 예. 제가 볼 때 분명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 그리고 지금 목전의 중국 지도부의 최상위 정책 목표는 지금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정책 순위는 아니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네. 중국.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네. 그럼 당분간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요 정도 되면 정부가 이런 정책이 나오고 네. 이런 스킴으로 간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알겠어요. 네, 중국은 뭔가 좀 다르다. 아하. 아하. 디퍼런트.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살리면서 격차를 키우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않을 것 거다. 같다.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게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어.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 막 개선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근데 길게 보면 약이 될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그게 거품을 그게 눌러가면서 일종의 이제 전환이라는 건가 봐요. 고통스럽다 보면 저절로 네, 될 텐데.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사회주의의 우월함인지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철 2차 박사. 작가,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바로 물러가겠습니다.